20년 후 30억. 은퇴 후 월 7% 인출해도 평생 돈 걱정 없는 비법 대공개. 은퇴 후 삶에 대한 걱정 중 하나는 바로 돈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모은 돈으로 은퇴 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어디까지 써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은퇴 후 매달 7%씩 인출해도 된다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보고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아끼면서도 행복하게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7% 인출 전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은퇴 후 돈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인출률을 이야기합니다. 인출률이란 은퇴 후 일정 비율로 매달 또는 매년 생활비를 인출하는 방식을 말하죠. 보통 안정적으로 4% 정도 인출하는 게 권장되지만 오늘은 7% 인출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사례 1. 매달 7% 인출로도 충분했던 김씨의 사례. 김씨는 60세에 은퇴하면서 약 5억 원의 자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 돈이 과연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죠. 그런데 김씨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연 7%의 인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매달 7% 정도 인출하면서 남은 돈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로 한 것이죠. 처음엔 다소 두려웠지만 김씨는 공격적이면서도 안전한 투자를 통해 자산을 꾸준히 운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했지만 남은 돈은 계속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김씨는 여전히 처음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자산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에 김씨는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김씨의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적극적인 투자와 계획적인 인출입니다.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지만 적절한 전략만 있다면 7%의 인출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례, 이 자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한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은퇴 후 매달 7% 인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은퇴할 당시 이 씨는 3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었죠. 그 역시 처음에는 이 전략이 불안했지만 꾸준한 투자를 통해 이 씨는 자산을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산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기까지 했죠. 그 이유는 이 씨가 인출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돈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식과 펀드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결과적으로 이 씨는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얻으면서도 자산의 가치를 꾸준히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씨의 이야기는 장기적인 투자와 인출의 조화를 잘 맞췄을 때 자산이 생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례 3. 지출 관리와 투자로 성공한 박 씨의 경우. 박 씨는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약 4억 원의 자산을 갖고 있었지만 은퇴 후 생활비가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에 늘 불안했죠. 하지만 박 씨는 은퇴 후 7% 인출 전략을 채택하면서 남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는 매달 고정 지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남는 돈을 배당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는 매달 인출하는 생활비에도 불구하고 남은 돈으로 투자 수익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퇴 15년 후 박 씨의 자산은 처음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박 씨의 성공 비결은 꾸준한 지출 관리와 안정적인 투자 전략에 있었습니다. 7% 인출 전략, 현실적인가?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보았듯이 7%의 인출 전략은 전혀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단순히 돈을 빼서 쓰는 게 아니라 남은 돈을 꾸준히 투자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특히 장기적으로 투자할 곳을 잘 선택하면 자산의 가치가 불어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시장 변동성입니다.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자산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무리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7%라는 인출률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산 상태와 소비 습관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월 7%를 인출했을 때 자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다른 대안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추가로 받거나 소비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죠. 결론 은퇴 후에도 삶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것. 결론적으로 7%의 인출 전략은 적절한 투자와 지출 관리를 통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적인 자산 관리와 투자 전략입니다. 무작정 돈을 빼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불려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바로 나에게 맞는 자산 관리 방법을 찾아보고 은퇴 후에도 걱정 없는 삶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20년 후 30억을 남기면서도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비법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7% 인출 전략, 현실적 대안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퇴 후 7% 인출 전략은 결코 비현실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현명하게 적용하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보다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투자 전략과 생활비 관리, 그리고 개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번 칼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7% 인출 전략을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시장 변동성을 감안한 투자 전략.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비입니다. 투자는 언제나 위험이 따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또는 펀드에 투자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은퇴 후에 월 7%씩 인출을 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야 한다는 전제가 따릅니다. 하지만 시장이 항상 좋은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투자처를 분산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은퇴 후 월 7%를 인출하면서 일부 자산을 배당주와 고정 수익형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배당주는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지만 배당이 줄어들거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죠. 따라서 배당주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채권이나 부동산 펀드 등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에 큰 변동이 있더라도 한 자산이 무너지면 다른 자산이 보완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은퇴 자산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 자산을 운용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는 꾸준한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보통 연 7%의 인출을 감당하려면 자산의 수익률도 그에 상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투자가 항상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안전하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 가지 좋은 예는 고배당 주식과 고정 수익형 투자 상품을 결합하는 전략입니다. 고배당 주식은 매년 일정 수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줍니다. 배당 수익은 일반적으로 주식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채권형 펀드나 인프라 펀드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상품을 추가하면 보다 균형 잡힌 자산 운용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인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3. 지출 관리의 중요성. 자산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지출 관리입니다. 은퇴 후 매달 7%를 인출하더라도 무분별한 소비를 한다면 금방 자산이 고갈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 지출을 관리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지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부부는 은퇴 후 매달 일정 금액을 인출하면서 이를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계획했던 것보다 지출이 많아지자 점차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죠. 그 이유는 계획되지 않은 지출 때문이었습니다. 은퇴 후 생활에서 지출을 미리 계획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자산을 오래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외식비나 레저 비용 같은 선택적 지출을 줄이거나 더 저렴한 생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비 패턴을 잘 조정하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4.
현실적인 목표 설정. 마지막으로 7% 인출 전략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투자 수익률이 높을 때는 자산이 불어날 수도 있지만 모든 시기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특히 자산의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수익률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인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은퇴 후 첫 몇 년 동안 월 7%를 인출하고 이후에는 경제 상황에 따라 인출률을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산이 예상보다 더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조건 7%씩 인출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자산의 상태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인출률을 조정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론 7% 인출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 결국 은퇴 후 월 7% 인출 전략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자산의 안정적 운용과 지출 관리,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시장 상황과 자산의 수익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한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결국 꾸준함과 계획성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 미리 계획하고 예상치 못한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자산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투자와 인출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20년 후 30억을 남기며 평생 돈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비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통해 인생의 다음 장을 멋지게 준비해 보세요.